자, 이 와중에 바로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가 임박해 있습니다.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사퇴를 하고 주변 인물들이 또 사퇴를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헌법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다하도록 다음 후임 헌법재판관이 지명되지 않으면 임기를 연장하는 법안에 대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민주당은 난리입니다. 교수님, 이게 출마라고 봐야 되겠네요, 이제. 출마하는 거라고 봐야 되겠고, 이 네. 사안 자체만 보면은 이거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거든요. 헌법재판관한테 권한대행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기 이 부분이 입법으로 좀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논란이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권한대행한테 헌법재판관 임명할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 가지고 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건 입법으로 좀 명확히 해줄 필요는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임기 연장 같은 경우는 이거는 내가 볼 때 이건 좀 이상하거든요. 임기가 정해져 있는데 헌법의 임기가 정해져 있고 6년입니다. 근데 그 법률로 연장할 수가 있나? 그건 위헌일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헌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거부한 것 같고, 저는 이 거부한 건 맞는 거라고 봐요. 잘했다고 보고, 지금 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야당과 대립선을 그으면서 자기가 이제 존재감을 뽐내는 거죠. 존재감을 뽐내면서 제가 볼 때는 뭐 출마는 예정되어 있다. 예. 아마 오늘 이번 금요일까지인가 해야 될 거예요. 아마. 그렇습니다. 지금 대선 한 달 전인가 얼마 전이죠? 대선 얼마 전까지 반드시. 예, 5월 4일까지 사퇴 시한입니다. 그러니까 5월 4일이죠. 그게 금요일인가? 언제?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인가? 네. 그때까지 사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러지 않고서 나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토일이기 때문에 2일 날 사퇴할 수밖에 없지 않냐라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님, 제일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묻는 것은 이겁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약발이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따 또 여쭙겠습니다만, 요 질문 먼저 드리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하고 비교를 많이 하는데 같은 점은 뭐고 다른 점은 뭘까요? 글쎄요. 이게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확장성이 있어요. 이쪽도 아니다, 저쪽도 아니다. 그때가 이제 탄핵 국면이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분명히 이제 탄핵당한 이쪽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한테 넘겨주기는 싫고, 이런 사람들에게 그 대안적 선택지가 됐거든요. 그런데 한덕수한테는 그런 그 중간적 스탠스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난 정권 사람이거든. 예. 윤 정권 사람이잖아요. 윤 정권 내에서 내내 뭐 했습니까? 국무총리를 했고, 바로 자기가 국무총리일 때 뭐가 한 겁니까? 대통령이 계엄까지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도층에 대한 소구력이 없어요. 중도층에 대한 소구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경우가 굉장히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도 반기문이 만약에 돌파를 행했다라고 한다면 파괴력을 가질 뻔했잖아요. 예. 근데 한덕수 같은 경우에는 여론조사를 해봐도 다른 뭐 내 후보보다 뭐 월등히 낮거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오히려 뒤지는 결과까지 나오거든요. 근데 1대1 대결을 붙여본다 하더라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다른 후보들보다 월등히 나은 점수 또는 성적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런 가운데서 이분이 굉장히 와가지고 출마를 함으로써 오히려 경선 분위기에 찬물만 끼얹은 게 돼버린 거잖아요. 저는 별 파괴력이 없다고 보고, 다만 이제 보수층에서 기대하는 건 뭐냐면은 지금이 그거잖아요. 그 트럼프로 인한 관세, 무역 전쟁이 지금 있다는 예. 거죠. 그럴 때 한 대행이 그래도 뭐 주미대사도 하고 미국 통인데다가 그다음에 경제통이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하기에는 적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이분은 주홍 글씨가 찍힌 거예요, 그냥. 홍준표 후보의 말대로, 아니 탄핵 정권에서 총리하던 사람이 어떻게 탄핵 대선에 나오느냐. 예. 국민들이 묻는 건 바로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수층에서는 자꾸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자기들만의 그 세계에 갇혀가지고 이게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지만, 예. 내가 볼 때는 이건 효과가 없는 겁니다. 그냥 윤석열 시즌 2예요. 윤석열 시즌 2라는 거죠. 윤시2다. 그렇죠. 윤 시즌 2라는 겁니다. 네. 어차피 이번 대선이란 건 뭘로 치러지는 거예요? 이번 대선 탄핵 대선이거든요. 시대 정신이 그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통령이 계엄을 했다. 이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게 전체적인 아젠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아젠다를 피해가려면 확실한 입장을 취해서, 그러니까 계엄 해제를 의결할 때 우리가 했다. 만약에 우리가 참가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참가하지 않았으면 또는 뭡니까 또 한편은 탄핵할 때 예. 우리가 참 딴 건 몰라도 탄핵 같은 경우는 우리가 참가하지 않았으면 안 됐을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후보가 나가야지 그나마 그 불리한 싸움이라도 한번 해볼 만한데 예. 애매모호한.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말하자면 자기는 뭐 계엄에 반대했다고 한다 하더라도 그 만약에 정말로 책임감 있는 총리라면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 대통령이 이거 나갈 때 나와서 자기는 사퇴한다고 발표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사퇴하겠습니다. 예. 장관들 중에 한두 명이라도 이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책임을 다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막연히가 끌려가 버렸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런 상태 속에서 다시 딱 튀어나오고 또 그 배후에 누가 있는 거냐면 바로 그 일을 했던 친윤 세력이 있다는 거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 힘을 얻고 나와가지고 그 강성 징계 지지를 받아가지고 후보가 돼서 이재명하고 붙는다? 그러면 뭐 전문가니까 뭐 경제 통상 전문가니까 승산이 있을 것이다. 저는 꿈 같은 소리라고 봐요. 그건 가능하지도 않다. 뭐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출마 여부에 대해서도 호불호가 엇갈립니다. 다만 한 가지 네. 유리한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반기문 같은 경우에 당의 지원을 못 받았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한덕수 같은 경우에 당의 그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과거에는 그랬지 않습니까? 과거는 다르게 지금의 그 당 지도부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예. 그 후보는 한덕수다라고 생각하는 거 같아요. 애초에 판을 그렇게 깔았어요. 아니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아예 그런 이야기를 비슷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 정대철 헌정회장이 한덕수 권한대행을 만난다니까 감사합니다 그런 표현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판을 깔아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애초에 그렇게 프로그램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뭐냐면은 김문수가 일종의 허수아비 약간 그런 느낌 예. 내지는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낚시 미끼 뭐 이런 식의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과거 같으면 그래도 이제 홍준표 후보라든지 예. 자기 당의 후보가 후보고 바깥에 있는 사람과 뭐 단일화를 하겠다 이런 개념이었고 그러면은 뭐 이기니 마느니 뭐 이런 게 좀 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자기 당 후보에는 별 관심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하나한테 더 관심 있는 거. 그거는 이제 하나에게는 좀 유리한 측면이 있긴 하죠. 예. 왜냐하면 이게 한 정당의 후보랑 싸워서 이긴다는 건 쉽지 않은 거거든요. 만약에 저 정당이 반드시 너를 이겨야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있으면 이길 수 없어요, 그거는. 뭐 돈도 없고 뭐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그랬는데 저 정당에서 아예 너 우리 뭐 추대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냥 가면 되거든요. 그 예. 대로. 그러니까 뭐 돈이 들 일도 없는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점은 이제 반기문보다 훨씬 유리하다. 거죠. 만약에 김문수가 된다고 한다면 저는 그냥 바로 한덕수로 갈 거라고 보여요. 예. 한덕수로 갈 거라고 보이고 재밌는 건 뭐냐면 이제 한동훈이 되면은 그때 이제 재밌어지겠죠. 그거는 단일화를 반대할 수도 있겠네요. 한동훈 후보가 만약에 최종 후보가 되면요. 아니 할 것 같은데요. 뭐 못할 일이 없더라고요. 단일화 한다. 왜냐면 또 밑에서 또 안 하면 또 난리 난다고 막 얘기를 하니까 결국은 단일화를 하는데 뒤도록 단일화 한다 하더라도 늦게 하는 게 낫지. 그러면 단일화를 할 때 방식은 뭐가 될까요, 교수님? 그건 모르죠. 자기들이 이제 여론조사가 될까요? 뭐 클럽의식 얘기도 나오고 무슨 식도 네. 나오고 무슨 식도 나오는데 그거는 또 룰 싸움이에요. 예. 근데 그 룰 싸움도 예를 들어서 한동훈과 같은 사람이 되면은 룰 싸움이 굉장히 치열할 거라는 그렇죠? 예. 김문수가 되면 룰 싸움 별로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예. 그렇게 돼서 이제 맥이 좀 빠져버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이 선거는 애초에 작년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딱 때릴 때부터 모든 일정이 다 그냥 결정된 겁니다. 자, 결정된 거예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미련한 짓을 해가지고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기로 어떤 악비가 씌었는지 갑자기 그런 짓을 해가지고 사실 이재명 대통령을 그때 만들어 준 겁니다. 이미 그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싸움 속에서 그렇다면 뭐라고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면은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예. 원칙 없는 승리보다 원칙 있는 패배가 낫다 이런 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 생각해가지고 여기서 졌는데 싸웠는데 원칙 없이 또 져버리는 거야. 최악이거든. 원칙 없이 지는 것의 최악이라는 건 뭐냐면 요번 선거만 지는 게 아니라 다음 미래도 없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원칙 있는 패배를 했다라고 한다면 뭐가 되는 겁니까? 지금 패배는 했지만 이제 당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희망을 지지자들한테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권자들한테 그런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고 재기의 발판이 마련되는 겁니다. 예.
바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깨끗하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한테 맡겨진 일은 바로 뭐냐? 탐욕을 건너야 되는 거고 네. 계엄을 했던 대통령을 배출한 그 부분에 대해서 깔끔하게 사과를 하고 그다음에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새 출발하겠다라는 걸 보여주는 계기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은 오히려 이순신 장관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사즉생 생즉사. 그렇잖아요. 죽고자 하면 사는 살 거고,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이런 걸로 나가야지 그나마 한번 해볼 만하다라는 겁니다. 요번에서 진짜 참패를 하게 되면 끝이거든요. 참패라는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뭐 이기든 지든 간에 확실하게 싸워가지고 제대로 싸웠다. 예. 제대로 한번 싸웠다. 하하. 그런 말을 듣는 그런 자세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딱 보니까 저 사람들은 가망 없는 선거인데도 불구하고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길 생각도 없는 것 같거든요. 이길 생각도 없는 것 같고 저 사람들이 노리는 건 뭐냐 결국은 당내 기득권 문제예요. 예. 저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건 이재명을 견제하는 게 아니라 한을 견제하는 거예요. 만약에 한이 당권을 잡게 되면은 자기도 국물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대선은 신경 안 쓰는 겁니다. 대선이 어떻게 되든 간에 일단 만약에 한이 이 당에 뭡니까? 이 당의 대선 후보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면서 그 대선에서 이기든 지든 간에 결국은 뭡니까? 그나마 내세울 사람은 여기밖에 없었는데. 주도권을 쥐는 거죠. 그럼 당내에서 주도권을 쥐게 되는 거고 그럼 자기들이 찬밥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머릿속에서는 무조건 이게 더 강하지. 자기들도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패배주의에 빠져있다라고 한이 얘기하는 게 바로 그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패배를 자기들이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기정사실화하고 그다음에 뭘 도모하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당내 기득권을 갖다 계속 갖고 있을 수 있게끔 우리가 뭉쳐야 된다라고 하면서 반한 라인을 좀 펴고 있는 거죠. 예. 좀 펴고 있는 거죠. 네. 자, 근데 이 국면에서 민주당은 난가병이라고 합니다. 난가보네. 대통령은 난가보네. 근데 이낙연 전 총리도 출마 의사를 거의 굳히고 한덕수 권한대행과 단일화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교수님? 뭐 빅데이터를 치겠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장바닥이 이제 벌어지니까 뛰어들겠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예. 과연 파괴력을 가질 수 있을까 궁금하고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에도 이쪽 판에 오게 되면은 자기 정치 생명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과연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을까? 명분이 없잖아요, 지금. 예. 그 명분이. 그러니까 이재명을 막겠다? 이게 명분이 돼요? 그건 명분이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그다지 정치적으로도 아름다워 보이지도 않거든요. 예.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큰 변수가 될 것 같지도 않고 그다음에 설사 그렇게 뛰어든다 하더라도 뭐 승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걸 통해서 이분이 뭘 얻을 수 있을까라고 할 때 딱히 얻는 건 떠오르지 않거든요. 근데 이분이 잃는 거는 많이 떠올라요. 그러지 않아도 지금은 이분은 그래도 범민주의 후보군으로 분류가 되잖아요. 예. 근데 그 상징 자산보다 싹둑 잘려버리네. 싹둑 잘려버리는 거. 그러면 그분이 그럼 보수로 넘어와서 뭐 지분이 있어요? 그것도 없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과연 그런 선택을 할까? 저는 조금 좀 회의적이에요. 그 부분에. 네. 예. 이러다가는 빅텐트에 난방 열사까지도 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